자, 유형 27번. 유형 27번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이야. 자, 여기서 거리, 속력,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항상 생각을 해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맨 위에다가는 거리를 써주고,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속력을 써줍니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화살표 위에다가 속력을 써주고, 맨 밑에다가는 시간을 써준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모든 단위는 어디다 맞추냐면 이 속력에 맞춘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단위는 속력에 맞춰주는 거야. 만약에 속력이 km/s 시속이라고 하면 거리도 km로 나타내고 요거 시간을 시간으로 나타내고 미터/분이다. 그럼 거리는 미터로 나타내고 시간은 분으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든 단위는 이 속력에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792번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을 하는데 시속 60km로 달리는 것과 시속 70으로 달리는 것과는 5분 차이가 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A, B 사이를 가는데 시속 60으로 갈 때 하고 60km/s가 되겠죠? 60으로 가는 것과 시속 70으로 간다는 거지. 좀 더 빠르게 m/s 시속 70으로 가는 것과는 5분 차이가 난다는 거야. 5분.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는 속력에 맞춘다고 그랬지 시간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5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60분의 5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서 1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시간차죠. 시간차. 시간차야. 시간 차이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6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 60분의 x가 되겠죠. 60분의 x. 그러니까 속력분의 시간이 걸린 시간이지. 그러니까 60분의 x만큼 걸리고 그 다음에 70km 갈 때는 70분의 x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차이가 빼기가 되겠지. 그 차이가 12분의 1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없애서 x값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793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2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 20분이 걸렸다. 이럴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그럼 등산을 하니까 여기 산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산같이 그려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2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 20분. 그러니까 3과 3시간 20분은 어떻게? 3과 60분의 20이 되겠지? 약분해 주니까 3과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3분의 10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때 올라간 거리가 x, 마찬가지 내려온 거리도 x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분해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3분의 x, 3분의 x 더하기 이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2분의 x 해서 총 걸린 시간이 3분의 10이 된다. 양변에 6을 곱해서 x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794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250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고 할 때 형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있죠?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모르니까 x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분 후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요 따라잡기 문제야. 따라잡기 문제인데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뭐다? 간 거리가 같다는 거야. 간 거리가 같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번 써보자. 그럼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죠? 형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속력과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자, 그러면 요 칸을 메꾸면 되는 거야. 자, 동생은 속력이 얼마야? 100m/분이 되겠죠. 분속. 형은
250이 되겠죠? 250m/분이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은 형이 x분을 갔으니까 동생은 형보다 6분 먼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형보다 6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그러면 동생이 간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되니까 100 곱하기 x 플러스 6이 되고, 형이 간 거리는 250 곱하기 x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795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거리를 시속 4km로 걸어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걸은 거리 얼마냐? 그럼 산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산도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는 올라간 것보다 2km가 더 머니까 이걸 x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 거리 썼지. 자, 그 다음에 속력 써줘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2km/c가 되겠죠. 시속.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왔겠죠? 시속 4km로. 그러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밑에다 써주죠? 3시간 30분. 3시간 30분이니까 시간으로 다 바꿔줘야 돼. 이 분을. 그래서 3과 60분의 30이 되고 약분해주면 3과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2분의 7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2분의 7.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 자, 이걸 분해로 생각합니다. 자, 2분의 x. 이걸 긴 걸 분해로 생각해서 2분의 x. 자, 2분의 x. 이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야.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2분의 7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면에 4를 곱한 다음에 x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올라갈 때 걸은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냥 분해로 생각하면 돼. 복잡하면 분해로 생각해서 4분의 x 플러스 2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2분의 x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796번 둘레가 3000m인 호수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서 걸어갔다. A는 80의 속력으로 B는 70의 속력을 걸었다면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X분 후에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건 호수돌기야. 호수돌기. 자, 호수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야.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이 호수 총 길이가 300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A는 이쪽으로 들고 B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서로 반대로 돌았으니까. 그래서 X분 후에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A가 80의 속력으로 갔죠. A가 80의 속력으로 갔고 B는 70의 속력으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X분 동안 갔으니까 A가 X분 동안 가고 B도 X분 동안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둘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A가 온 총 거리는 얼마냐면 80의 속력으로 X분을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리가 80X만큼 왔을 것이고 B라는 사람은 70의 속력으로 X만큼 왔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거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70X만큼 왔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만나니까 두 사람이 온 거리를 다 합해주면 여기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3000m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한 다음에 x값 구할 수가 있겠죠. 호수돌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라고 할 때는 온 거리와 온 거리를 더한 게 한 바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x값 구해봅니다. 797번 하늘이와 수영이네 집 사이의 거리는 1400m다. 1400m. 자, 이렇게 1400m.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1400m입니다. 1400m. 여기 하늘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수영이네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수영이. 하늘이는 분속 80. 하늘이는 분속 이쪽으로 가는데 80m. 80m/분 이렇게 되겠죠. 분속 80m로 이쪽으로 가고 수영이는 이쪽에서 오는데 분속 60의 속력으로 온다.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X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분. 그래서 하늘이도 X분 동안 이쪽으로 간 거고, 수영이도 X분 동안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러면 하늘이가 간 총 거리는 얼마가 돼? 80 곱하기 X가 되고, 수영이가 온 거리도 60 곱하기 X가 되는데, 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140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몇 분 후에 만나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이네 집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냐? 하늘이. 요 X값 나왔으니까 하늘이가 80 곱하기 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얼마만큼 갔는지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각자 계산해 봅시다. 798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5초가 걸린대.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1300m의 터널을 통과해요. 터널이라고 생각해봐. 터널 이렇게. 이게 터널이야. 자, 터널인데 이 터널이 길이가 1300m인 거야. 1300m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냐면 40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 이만큼 400m인 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15초가 걸린다 이거야. 15초. 자, 이럴 때 열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차의 길이가, 자, 기차가, 요렇게 생긴 기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차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여기서 이렇게 기차가 여기에 앞머리가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닿는 순간부터 터널 통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터널 통과 쭉 해서 앞머리가 여기 왔다라고 했을 때는 몸체가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 몸체가 다 터널 안에 있겠지. 터널 통과가 끝난 게 아니지. 어떻게 돼야 꽁지가 빠져나와야, 이렇게 꽁지가 빠져나와야 터널 통과가 끝난 거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기차가. 그래서 이 터널 앞머리가 쭉 들어가서 이 꽁지가 빠져나왔을 때까지가 터널 통과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기차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차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가 40초가 걸렸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가 40초가 걸린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 뭐야?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 통과도 쭉 해서 기차가 이 꽁지가 빠져나올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 기차 길이가 X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다리 통과가 끝난 거다라는 거야. 요 앞머리가 닿는 순간, 앞머리가 닿는 순간부터 해서, 쭉 해서 꽁지가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앞머리는 여기까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다리니까. 그죠? 여기가 다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초가 걸렸다는 거지.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40분에 1300 플러스 x, 이게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5분에 400 플러스 x가 속력인데, 그 속력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속력이고 이게 속력이니까 이 두 속력이 같다라는 거야. 있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터널 통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차 머리가 앞에 닿는 순간부터 해서 기차 꽁지가 빠져나올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그지? 터널을 다 빠져나왔을 때 앞머리가. 그래서 1300 플러스 x를 가는데 40초가 걸렸다. 400 플러스 x를 가는데 15초가 걸렸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분모를 없애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